굉장히 많은 ETF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봐야 할지, 지금 시장은 어떤지 정리해드리죠. 윤선생 ETF 교실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저희 시장 상황도 짚어드리고 또 주목해서 볼만한 주간 이슈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주간 이슈는 워렌 버핏의 탑픽이라는 주제네요. S&P 500과 파생형 ETF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사실 S&P 500을 많이 사랑한다라는 건 저희가 한 2013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워렌 버핏의 시각에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주제 준비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네, 우선 이제 2013년 연례선이었어요. 그때 네. 이제 일종의 유서처럼 좀 남겼던 네. 내용인데 본인이 이제 가고 나면 이제 10%는 이제 미국 단기 국채로 그리고 나머지 90% 거의 메인 포트폴리오를 저렴한 보수의 S&P 500 펀드에 넣어라라는 취지의 이제 말을 좀 남겼었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헤지 펀드와의 대결에서 S&P 500 펀드를 통해서 이제 이겼고 그 이후에도 언론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좀 S&P 언급에 대한 500에 대한 언급은 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그 해당 2013년 연례서안에서 이제 남겼던 당시 연례서안 부분이고요. 좀 아마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이 간 이후에도 정말 믿고 이제 계속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좀 믿을 만한 지수. 그리고 요건 이제 저 개인적인 좀 추측인데 괜히 이제 본인처럼 뭔가 시장 능가할 자신 없으면 S&P 500 따라가라. 약간 그런 취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내가 가고 나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느냐. 그냥 지수 따라가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워렌 버핏도 사랑하는 S&P 500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볼까요? 네. 우선 이제 S&P 500은 어떤 이제 미국 자본주의 역사라고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좀 어떤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고요. 지금 이제 화면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1927년부터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이제 28년부터 좀 추이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좀 장기간 좀 상승을 해왔죠. 물론 이제 이 지수가 이제 57년부터 등장한 지수라서 과거부터 이제 실제로 투자는 하지 못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향성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S&P 500은 57년부터 만들어진 등장한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직전 고점 대비 이제 30% 이상 하락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순탄하게만 올라왔던 지수는 아니죠. 29년 경제 대공황 때라던가 혹은 70년대 오일 쇼크라든가 2000년대 IT 버블,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3월 코로나19발 하락 이런 여러 위기를 딛고 2만%가 넘는 상승을 좀 해왔습니다. 좀 여기서 좀 이제 지수 투자가 이제 유효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좀 달리기라고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수라는 게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넣고 빼는 거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수만 수천 수십만 개의 기업들이 달리기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달리는 500개의 기업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2000년 이후에 편입된 종목이 290개 정도니까 그만큼 또 쫓겨나고 들어오고를 좀 반복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지수 자체는 좀 상승을 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계속 추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좀 시장 대비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대비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이제 ETF를 보는 ETF 교실 시간이니까요. 이 S&P 500과 관련해서 어떤 ETF들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가장 대표적인 S&P 500 지수 추종 ETF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 상장된 SPY라는 티커를 가진 ETF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형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저희 파생 상품 얘기할 때 그 파생형인 그건 건가요? 아니죠. 그런 이제 선물이라든가 옵션을 나타내는 그런 파생형은 아니고요. 예전에 지난번에 이제 나스닥 100 외에 이제 나머지 100개를 담은 게 나스닥 100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되어 나오는 그런 형태를 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 돌아가서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로 이제 SPY 시가총액이 한 3,496억 달러 정도 돼요. 원화로 한 457조 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340조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100조 크죠. 이상 많은. 크고요. 이 외에 좀 파생형, 좀 대표적인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 IWV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S&P 500 내에서 성장주들만 좀 편입을 하고 있는 ETF고요. NOBL 티커를 가진 이 미국 배당 귀족
이것도 얼마 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S&P 500 내에서 배당금을 25년 이상 늘린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생형이라는 게 이제 일단 S&P 500을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긴 한데 그 안에서 좀 다양하게 형태를 변형한 것들이라는 뜻인 그렇죠. 거죠. 형태를 변형해서 뭐 배당이든 뭐 성장이든 가치든 이런 식으로 종목들 한 번 더 걸러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SPY인 거고 그 안에서도 성장주를 보는 게 IBW인 거고 이제 배당에 좀 주목하는 게 NOBL, 노블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소개드린 주요 파생형 ETF들 가운데에서도 지수 대비 가장 성과가 우수했던 형태의 것은 어떤 것인지 그걸 좀 볼까요?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S&P 500 대비 좀 더 이제 성과가 좋았던 유형들을 좀 추려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좀 동일 가중형이 있습니다. 좀 화면 보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2004년부터 좀 기준했을 때 이제 이게 회색 음영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 상대적으로 S&P 500 대비 좀 우수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우수한 모습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동일 가중형은 기존의 이제 S&P 500 ETF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배분을 해요. 시가총액 덩치가 큰 종목이 비중도 크게 가져가는 건데 동일 가중은 이런 것들 이제 빼고 이제 종목들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시총 상관없이 다 동일한 비중으로 동일한 비중으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섹터랑 종목 편차가 좀 줄어들어요. 기존의 형태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큰 종목에 의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좌우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고르게 좀 상승하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배당 성장형 역시도 상대 성과가 좀 굉장히 지금 우수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이 배당금 늘려나가는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소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현금으로 나가는 배당금이 장기간 특히나 여기 배당 귀족 같은 경우는 25년 이상 계속해서 늘린 기업들을 좀 편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성과가 좋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비중 동일하게 담아가는 동일 가중형 그리고 배당 성장형이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성과가 좋았던 파생형 ETF인 거죠. 그러면 반면에 좀 부진했던 유형도 있겠죠. 네, 좀 부진했던 유형들 좀 두 가지 정도 좀 꼽아보면 일단 고배당 저변동 고배당 그리고 역시총 가중 두 가지 정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변동 고배당은 고배당 주는 종목들 중에서 좀 변동성 낮은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한 건데요. 뭐 에너지라든가 유틸리티라든가 그런 업종들이 좀 많이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2020년 이후에 그 기술주 위주로 성장주 위주로 반등하는 구간에서 상대 성과가 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시총 가중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비중을 크게 잡는 거예요. 반대로 시총이 작은 걸 오히려 비중을 더 많이 담는 거. 거꾸로 이제 비중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S&P 500에 들어있는 어느 정도 이제 큰 기업들 내에서 좀 주가 상승이 높을 만한 것들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좀 상대적인 성과는 좀 계속해서 좀 부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사실 약간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정리를 하자면 배당 성장 그리고 동일 가중. 요거는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파생형 ETF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여왔다. 그래서 오늘 이제 S&P 500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들 아시는 ETF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시장이 좀 워낙 계속해서 좀 험난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인덱스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좀 가져왔고요. 유형 내에서도 이제 특히나 좀 배당 성장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좀 검증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계속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차원에서 자, 그러면 이제 한 주간 시장 흐름은 어땠는지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볼 텐데 어떻게 돈은 좀 들어왔습니까? 우선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자금 유입 전환이 됐고요. 한 주간 대략 한 100억 달러 정도 되는 자금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특징 역시나 좀 꼽아보자면 미국 국채 단기물 그리고 중기물에 좀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점 좀 짚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시장 안에서 움직였던 것들 좀 추려서 보도록 할 텐데 상승률 상위는 키워드로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키워드는 이제 유틸리티 정도로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유가가 이제 계속 급등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톤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천연가스라든가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좀 더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관련된 것들 좀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네. 그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지금 4위, 5위에 지금 유틸리티 섹터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죠. 지금 그러네요. 5위 같은 경우는 EW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동일 가중. 네. 아까도 잠깐 봤던 이제 동일 가중 형태고요. 이 외에도 이제 어떤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혹은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로우 베타 매수, 하이 베타 매도 같은 네. 경우는 이 시장 대비 변동성이 좀 낮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을 매도하는 그런 형태의 ETF입니다. 베타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뭐 유틸리티가 전반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거고 좀 지속해서 이제 주식형 위주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1, 2, 6위가 전부 다 유틸리티가 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XLU는 이제 S&P 500 유틸리티 섹터를 편입하고 있는 ETF인데 대략 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하락했던 것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하락 키워드를 좀 꼽아보자면 블록체인 그리고 마리화나 여전히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요. 근데 좀 순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ETF들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핀테크 테마 관련된 ETF도 한 11% 정도 하락을 했고 마리화나 산업 테마 ETF 역시도 또 10%가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일단 추세가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제 블록체인 자체도 가격 자체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지난번 이제 루나발 사태 이후에 좀 전반적인 어떤 신뢰감을 굉장히 좀 많이 잃었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ETF에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으로 넘어와서 일단 자금 동향은 어땠을까요? 네, 한국 시장 좀 살펴보면 자금 유입 지속은 됐습니다만 규모는 다소 좀 축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간 대략 한 4,488억 원 정도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다만 좀 세부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 이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어떤 인버스라든가 이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왔다 보니까 전반적인 뭐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는 좀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유출은 뭐 해외 테마형이라든가 그리고 농산물 관련해서 좀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역시 상승 하락 보죠. 상승의 키워드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네, 상승률 상위 키워드를 좀 꼽아보자면 중공업 그리고 건설. 오랜만에 이 한국 관련된 지수들이 좀 상승률 상위에 많이 올라왔어요. 목록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코스피 200 중공업 산업 ETF가 대략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공업 산업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올랐나 좀 살펴보면 원자력 관련된 것들. 이번 최근에 이런 이제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공업 관련된 ETF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이외에도 뭐 신재생 에너지 테마라든가 혹은 뭐 건설 관련된 ETF들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관련한 부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갈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네요. 자, 하락은 어느 쪽인지 바로 이어서 보죠. 네, 하락률 목록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게임 테마 ETF가 14%가량 좀 하락을 보였고요. 뭐 키워드 관련해서는 뭐 게임, 미디어, 2차 전지 이런 것들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목록 보시면 역시나 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천연가스 선물, 미디어 관련된 ETF들 좀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5번째 그 BBIG 테마가 11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된 항목들은 좀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이제 게임이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ETF들이 좀 상승률 상위에 많이 올라와 있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그리고 상승의 키워드 어떤 것들이 실제로 움직였는지까지 쭉 한번 훑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주간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하고 정리할까요? 네, 두 가지 정도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발 쇼크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오더컷이라든가 그런 것들 언급 나오면서 지난주 반도체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좀 급락을 했다는 점 짚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ETF 커넥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을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게끔 열린 거예요. 기존에 이제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 상황이 좀 계속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기회가 좀 계속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 좀 계속 살펴보자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것만 힘든 것만 보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회는 뭐가 있는지를 좀 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시장에 대한 한마디 이렇게 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윤 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